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억 공부합시다. 오늘은 이제 34번째 내천 대장이죠. 위에는 진내 움직임이고 밑에는 식시갈 건이죠. 건이 강이고 천지지도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대장이라는 것은 크게 씩씩하다 이 뜻으로 여기서 쓰였죠. 전번에 이제 씩씩하게 나가는 거고, 전번에 우리가 동계를 배웠죠. 동계는 우리가 은둔하는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은둔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의 독성을 쌌으면 이제 나가서 펼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시감을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죠. 현 사회에서는 건장한 남자를 식시간 남자라고 하고, 그리고 장성하다는 말도 쓰죠. 기운이 힘차다는 뜻으로. 그리고 뭐 스포츠에서 그 실험 장사란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식시감이 대장이다. 그리고 또 그 노자 33장에 보면 33장에 보면 승인 유력이라, 남을 이기는 자는 힘세다는 소리를 들을 뿐이다. 그리고 자승자강, 자기를 이기는 자야말로 진정한 강자다, 이런 말도 나오죠. 자기를 마음공개해가지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힘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문왕이 어떻게 말씀을 했나를 공부해 봅시다. 문왕은 대장 이정이라 했습니다. 크게 식식한 것이 곧으면 이롭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바르고 똑바로 해야 이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만 세서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내자를 또 공자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 봅시다. 단활 대장 대자라 장야라 그랬네요. 크게 식식한 것이 큰 것이다. 큰 사람이라도 볼 수 있죠. nom자자를 파악해 보면. 그래서 크게 식식한 것은 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장야라, 식식한 장야라 그랬네요. 그러면서 강이동이라 그랬네요. 이 강은 이 계상을 보면 이해가 가죠. 계상에 보면 강이라는 것은 이 건께를 이야기하죠. 양을 강으로 보죠. 그리고 동이란 것은 이 진내죠. 진내가 움직임 아니에요. 그래서 계상에서 동은 진이고 강은 건이다 이거죠. 고로 장대장이라, 여기서 한 말 똑같죠. 장이란 것은 큰 식시감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정, 여기서 이정, 이제 문왕이 이야기한 이정을 가지고 공자는 이정 대자라 그랬네요. 큰 것이다. 그것도 똑바르게 큰 것이다 그랬네요. 이정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정대이 천지지정이라, 똑바르고, 이 발을 정자니까 똑바르고 큰 것이 천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견이라, 천지의 뜻을 보고 올바르게 보는 것이 정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대는 천지의 정이고 가견이라 이러면서 단사를 공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초구부터 들어가 봅시다. 초구는 장우지 정흉 유부라, 발로 씩씩하게 치고 나갔다. 그래도 흉하다 그랬어요. 이 초구는 수양하고 공부하고 덕성 쌓고 그럴 나이죠. 치고 나서 흉하죠. 잠룡 물룡인데. 그리고 유부라,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나갔으니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이제 그 역사를 이야기해 보면, 이제 상이 멸망해가지고 상나라의 옛수도의 그 유민들을 모아놓고 그 녹봉 보고 지키면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참지 못하고 이 주나라를 믿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상을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초구는 참고 공부하고 수양하고 덕성 쌀 나이인데 잠룡 물룡인데 치고 나갔으니 하다. 그러면서 구이는 정길, 발음은 길하다. 그 곱게 발음은 길하다. 이것도 역사를 봐야 이해가 가죠. 정길 딱 해가지고 두 개 해가지고 어떤 해석이 어렵죠. 그 주나라 초기에 이것도 그 반란 중에 그 상감난이 두드러지죠. 이게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 나라를 빼앗겼으니 유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뭐 관료들도 많고 그 애들이 가만히 주나라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좁고 크고 작은 난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난이 이제 상감난이잖아요. 그 계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미자라는 이 친구는 반란에 참가를 안 했죠. 그래서 그 미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바르게 했기 때문에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3 소인용장 군자용망 정여 저양촉번 이기각이라 그랬네요. 소인은 굉장히 씩씩하다. 그렇죠. 소인은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무식한 놈이 힘 세게 치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군자 용망이라 군자는 이 망으로 걸러서 고기 잡듯이 걸러서 행동을 한다. 그리고 정여 바르더라도 이틀없다. 쩌양 촉번 이 순양이 그러니까 울타리죠. 득불번이니까 울타리를 촉이 달촉 아니야.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그랬더니 이게 여일이니까 이 뿔각 그 뿔이 여였다. 이게 뿔이 망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가죠. 이것도 이제 상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녹봉을 상나라 유민들을 보살피겠잖아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울타리가 뭐예요? 이제 주나라가 쳐놓은 유민들이 살 수 있는 그 한계점 아니겠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나가려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뿔이 망가졌다는 것은 이제 그 녹봉은 사형시키고 처형하고 여러 죄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애들한테 이제 벌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소인들을 배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구사는 정길 회망이라 번결 불이 장우대여 지복이다 그랬네요. 똑바르고 길하다. 후회가 없다. 울타리가 열렸으니 그 다음에 불이라 여의지 않았다는 게 뿔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장우대여 큰 수레가 큰 복토 그러니까 그 바퀴를 연결하는 그 부분을 복토라 그러죠. 그것이 큰 수레에 연결되어 있다. 장이라는 것은 큰 수레에 복토가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이제 역사로 이야기하면 이해가죠. 정반대 구사모고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되죠. 여기서는 이제 그 미자라는 사람이 그러자면 폭군 주왕의 이복형이죠. 그 사람은 이 상감난에 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똑바로 해서 이제 후회할 일이 없다는 얘기고, 그것은 또 이게 번결, 그러니까 그 울타리가 열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뿔이 안 망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이제 열었다는 것은 주나라에서 이 미자를 이제 채용했죠. 그 여기서 부삼에서는 그 녹봉을 채용했죠. 반란 이렇게 해서 주모자들은.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자를 그 채용하고 그 자리에 송나라 말하자면 그 아까 상나라 요민들의 송에 봉해진 것이죠. 그 미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우대여 지복이라는 것은 이 수레가 엄청난 큰 거기 때문에 이제 비유법으로 한 거죠. 이 사람들을 많이 싣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유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미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상냥우역 그 다음에 무해라 그랬네. 그러니까 이 양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쉽게 잃었다. 이게 11일자로 썼죠 여기서. 그래서 소인을 쉽게 잃었다. 그러니 그 후회할 것이 없다. 여기서는 이 양이 소인으로 쓰였다 그랬죠. 그래서 소인을 잃었으니 후회할 일이 없다 이거죠. 쉽게 잃었으니 후회할 일이 없다. 요 말은 여기서 이제 구삼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상감나를 잃은 애들이 다 소인들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이제 채용시키고 다 벌 주고 벌 줬으니 그런 소인들을 잃었으니까 뭐 후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저양 촉번 불룽대 불룽수 무유리 간즉길이라 했어요. 기본 해석을 해보면 순양이 울타를 받아가지고 후퇴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로울 바가 없다. 어렵게 생각하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 동주시대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나라나 송나라 정나라들이 막 전쟁할 때 이야기다. 그래서 서로 울타리를 치고 받고 막 그랬죠. 그래 제후들 간에 국경 싸움을 엄청난 했죠. 그래 동주시대에.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서로 뺏고 또 연합해가지고 또 싸우고 또 속이고 해서 서로 전쟁을 막 할 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양 촉번 이게 소인들이 그 현수를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그래서 서로 물러날 것도 없고 또 앞으로 나갈 것도 못하고 서로 싸운다. 그래서 유불리 이럴 것도 없다. 그렇지만 어렵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렵게 해서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지역공부 34번째 예천대장계를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서 매끄럽게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